계속 정리만 하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이제 빅뱅이 이제 몇 억 년 전에 일어났다. 138억 년 전에 이제 대폭발이 이제 일어났는데, 대폭발이 일어난 이유가 이때는 우주가 한 점이었고 초고온 초고밀도였더라. 이게 그 약간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모여있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은 예를 들면 뭐 얘는 밥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덩어리 이제 뭔가 이제 물질이 있으면 그냥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저 전환이 되는 느낌이야.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느낌.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빅뱅이 일어나서 대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얘가 이제 에너지가 팽창하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식으면서 입자가 생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서 이제 최초 입자가 생긴 게 이제 최초 입자가 생겼는데 그걸 무슨 입자라고 한다?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중에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물질을 이루는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하는데 학교식으로 하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쿼크가 있고 이제 원래는 경입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원래는 얘네가 원래 6종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쿼크도 뭐 위쿼크, 아래 쿼크,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맵시 쿼크, 야릇한 쿼크 이렇게 있는데 자 쿼크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뭐랑 뭐는 외웁시다. 위 쿼크와 아래 쿼크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위 쿼크가 있고 아래 쿼크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입자라고 하는 거에 경자는 가별 경자인데 얘도 뭐 전자 있고 중성미자 있고 뭐 타우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다 외울 거 없이 누구를 외워라? 전자를 외워라. 근데 이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전기적인 성질이 있어요. 전하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기적 성질의 기준은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6.25 곱하기 이제 10의 18제곱개가 1초에 한꺼번에 이동하면 1A 그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전자 하나를 마이너스 1로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이제 가진다 보시면 돼요. 아마 저기까지는 가르쳤을 수도. 맞나? 전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안 알려. 전자가 기본이야. 무조건 전자가 기본이야. 우리 그 전기적 성질에서 기준을 전자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전자를 1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이에요. 전기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 입자가 생겼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주가 어쨌든 이 와중에 우주가 이제 계속 팽창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가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도와 온도는 계속 뭐하고 있는 상황? 낮아지는 상황. 그러면 온도가 줄어들면 입자가 운동이 활발했던 게 좀 둔해져요. 그럼 둔해지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그 벗어나려는 힘보다 거꾸로 얘기할게. 입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온도가 높을 때는 속도가 빠르니까 벗어나는데 온도가 낮으면 걔네들이 어쨌든 그 벗어나는 힘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입자가 모이거든. 그래서 이제 무엇과 무엇이 생겼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1초 정도 때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기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 몇 개가 모인 거더라? 3개가 모인 거더라.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는 이제 핵을 이루는 입자라서 핵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를 외우시는데 우리 이제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UUD라고 써. 자, 왜냐면 UUD로 표기해. 왜냐면 위가 0으로 업, 그 다음에 아래가 0으로 다운. 그러니까 업둘 다운 하나. 자, 그럼 업둘 다운 하나면 전하량이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1 나오지?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은 누구와 똑같다? 전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홍색으로 써요. 여기 노란색으로 써지. 그래서 양성자는 이렇게. 그러면 중성자는 업 하나 다운 둘이지. 그러면 UDD거든.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얼마? 2배가 되니까 제로가 되지. 그래서 중성자가 중성인 이유는 전기적으로 전화가요? 그렇지. 중성이라서 중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생겼는데 일단 1조 때 당시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개수가 같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체크하는 김에 조심하실 거는 요때 수소원자에게 생긴 거예요. 다시 요때 수소원자에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 양성자가. 그렇죠. 양성자가 그냥 수소원자이기 때문에 이때 수소원자. 그래서 만약에 수소원자 핵이 3분 때 생겼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요게 이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돼서 이제 대망의 몇 분 시기가 오냐면 3분 시기가 와요. 그때 이제 원자핵이 생기는데 아예 외울 때 원자핵이라고 외우지 마십시오. 무슨 원자핵이라고 외우시냐면 헬륨 원자핵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헬륨 원자핵이 생기는데 자, 요때는 외워야 돼요. 3분씩입니다. 3분. 그리고 이때 우주 온도가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억 켈빈도 충분히 높긴 하지만 이때 이제 헬륨 원자핵이 생긴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은 우리가 그래서 표시할 때 얘는 그래서 양성자 몇 개랑 양성자 2개랑 그 다음에 중성자가 2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되기 때문에 표기를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핵 안에 플러스 2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그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건 이제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수소 원자핵이랑 이제 생성된 헬륨 원자핵의 개수가 이제 3대 1의 비율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상 헬륨 원자핵이 개수 비율 3대 1이라고? 미쳤다. 미안해. 12대 1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헬륨 원자핵이 더 생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서 이제 질량을 계산해 보면 3대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게 그대로 우주 전체에 이제 고정이 돼서 현재의 통질량비가 3대 1일 거야 라고 추정을 했는데 우리가 앞전 시간에 했던 거 스펙트럼 분석으로 74%대 24%인 게 이제 발견이 됐지. 그랬기 때문에 요게 일단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을 지은 거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헬륨 원자핵이 더 적게 생겼으면 질량비가 더 컸을 거고 벌어졌을 거고 헬륨 원자핵이 더 많이 생겼으면 질량비가 줄어들었을 건데 개수랑 계산을 해보니까 질량비는 3대 1 정도로 픽스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뒤에서 다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헬륨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수소 원자핵은 그냥 플러스 하나 이렇게 달랑 그려져 있으면 수소 원자핵이고 플러스 2개, 양성자 2개, 중성 2개 이렇게 모여 있으면 무슨 원자핵? 헬륨 원자핵.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 전자는 원래 되게 자유분방한 친구야. 그래서 원래 온도가 웬만큼 낮아지지 않는 이상 전기력이 이겨서 돌아다니거든. 근데 이제 대망의 이제 38만 년이 되었을 때. 대망의 이제 38만 년, 요때 당시 이제 온도가 한 3000 켈빈. 3000 켈빈 되었을 때 이 정도는 태양보다도 안 뜨거워요. 태양이 겉부분 온도가 6000 켈빈 정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자가 원자핵의 전기를 묶여서 이때 드디어 원자핵이 아니라 원자가 생기는데 수소 원자와 이제 무슨 원자가 생겼다?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되었다. 자, 그래서 수소 원자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양성자 하나 달랑이 있으면 수소 원자 핵이고 여기에 전자가 1개.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륨 원자에게다가 양성자가 2개니까 전자 몇 개? 2개. 됐어요? 그래서 이 수소와 헬륨 원자가 생겼을 당시에 우주로 이제 빛이 퍼져나가요. 이때 우주로 이제 퍼져나간 빛이 존재를 하는데 이 우주가 퍼져나간 빛을 현재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망원경 기술이 발달되면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빛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으로써 몇 번째 증거? 2번째 증거. 그렇게. 교재에도 그렇게 나왔지. 그래서 퍼져나가는 게 이제 2번째.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이제 몇십억 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무엇과 무엇이 생겼다. 별과 은하가 생성되었다. 어쨌든 이 1단원에서 해고 싶은 말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그거야. 수소와 헬륨은 언제 생겼다? 우주가 탄생했을 때 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니?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거 숫자랑 온도랑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혹시라도 물어보시면 결론은 다 외우긴 해야 한다. 왜냐면 그게 실은 통과하는 문제가 어려워서 등급이 나뉘지 않거든. 자, 37쪽. 그래서 이제 37쪽.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2개를 잡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게 최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첫 번째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랑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뭐가 발견됐다는 거.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게 빅뱅 우주론 증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 이대부가 서술형이 없던 걸로 기억하긴 한데 딱 7문제씩 나오거든. 근데 어쨌든 증거 골라라. 그럼 저기 2가지를 고르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과거를 이제 조금 돌려가지고 이제 약간 1초 때를 잠깐 생각을 하면 1초 때가 뭐가 생긴 거냐면 양성자와 이제 중성자가 생겼을 때가 1초인데 1초 때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생겼는데 1초 때는 얘네들의 개수비가 실은 1대 1이었어요. 이게 1초 때예요. 이게 약간 미묘하고 약간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리적으로 더 가긴 가야 되는데 일단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많다는데 얘네는 질량이 비슷하긴 해요. 질량이 비슷하긴 한데 누가 살짝 무겁냐면 중성자가 살짝 무거워요. 살짝.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거든요. 이럴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요.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근데 1초 때는 우주가 진짜 뜨거웠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 바뀌는 속도랑 중성자가 양성자 바뀌는 속도가 엇비슷했어. 근데 이제 몇 분대로 가느냐? 3분이 되면 물론 아직도 우주는 뜨겁지만 1초 때보다는 우주가 식었거든. 그러면 식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양성자가 중성자가 변환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몇 대 몇까지 벌어지느냐? 7대 1까지 벌어집니다. 이 개수비 기억하셔야 돼요. 7대 1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책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펼쳐서 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양성자 몇 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7개에다가 중성자 하나. 그 다음에 양성자 7개에다가 색깔이 안 나오니까 중성자 하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양성자는 그대로 뭐가 될 수 있다? 수소 원자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몇 개랑?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해야 여기도 나와 있지만 헬륨 원자핵 몇 개가 만들어져?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그대로 개수 세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수소 원자핵. 여기서 이제 주어가 중요한데 헬륨 원자핵. 개수비를 세는데 그럼 수소 원자핵은 지금 딱 봐도 12개가 보이지? 근데 여기서 조심한 건 개수비가 12개. 요거 대 헬륨 원자핵 몇 개? 1개. 됐어? 자, 근데 이제 그럼 이제 한 개 질량비만 비교해 보자고. 한 개 질량비만 비교해 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은 이거 딸랑 하나 있는데 헬륨 원자핵은 딱 봐도 알게인가 몇 개가 모여 있냐면 4개가 모여 있잖아. 그러면 한 개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되니? 1대 4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총 질량비가 계산돼야 돼. 총 질량비는 전체 질량비가 되는데 그럼 전체 질량비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한 개당 질량이 1인데 개수가 12개가 있고 얘는 한 개당 질량이 4인데 개수비가 몇 개가 있냐면 한 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12대 4가 나오니까 약 얼마가 나와? 3대 1이 나와요. 됐어? 그래서 개수비 그래서 조심하실 건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 수소 원자 헬륨 개수비, 총질량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우주가 더 빨리 식었거나 더 천천히 식었으면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의 개수가 달라졌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때 뭐 속도라던가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이제 3대 1이 나오더라. 나중에 이제 전자가 결합해서 수소 원자가 되긴 하지만 전자는 경입자, 질량이 정말 작기 때문에 핵심은 전자가 결합해도 어쨌든 원자의 질량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면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가 3대 1의 질량비가 나와야 되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뭐를 분석해 본 결과 스펙트럼으로 해가지고 우주 전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수소와 그 다음에 헬륨의 비율이 74% 대 몇 %더라? 24%더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질량비겠지만 그래서 우주 전체 질량비겠지만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3분 때 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빅뱅 때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 빅뱅 핵 합성이라고 합니다. 빅뱅 핵 합성. 됐어? 그래서 요게 몇 번째 증거? 첫 번째 증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거는 이제 우주 배경 보사. 이제 두 번째 증거는 이제 우주 배경 보사. 거기도 이제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자가 생겼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원자가 흐릿흐릿하긴 한데, 자, 이제 원자가 생기는 시점은 몇 년? 38만 년.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인데, 자, 이제 원자가 생성되기 전에, 자, 지금 핵심은 전자가 우주 전역을 떠돌고 다니고 있다는 게 핵심인데, 이게 정말 납득이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로 바뀔 수 있는데 전자도 빛으로 전환이 가능돼요. 그게 우주의 신비. 그래서 너네 그 학교에서 우주에서 생성된 입자는 세 종류라고 배웠다며. 쿼크, 경입자, 그 다음에 광자라고 배웠다며. 광자는 그냥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랬대. 딴반이었나봐. 딴반에서 광자. 근데 그냥 광자는 빛이야. 그러니까 빛을 입자라고 하기도 하고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 놈이거든. 이중적인 놈인데 어쨌든 핵심은 이게 지금 빛이 어쨌든 가다가 전자랑 부딪히면서 계속 서로 변환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면 사람 눈으로 빛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물체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는 우주에 뭔가 보이질 않아서 이때 무슨 우주라고 하냐면 이때의 우주의 모습을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해요. 우주가 불투명했다. 그리고 약간 이거 표현을 할 때 이제 입자랑 에너지가 서로 섞여 있어 라고 해서 이제 빛과 그래서 이제 빛과 이제 물질이 이제 서로 이제 섞여 있다 그렇게 만약에 보기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됐는데 자, 문제는 이제 38만 년 때 온도가 몇 켈빈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3000켈빈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전자가 속력이 느려지면서 지금 여기도 보이지만 헬륨 원자 핵이 원래 단독으로 있었는데 여기 뭐가 결합해버려. 전자 결합해버리지.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이 있고 여기 전자 결합해버리지. 그러면 빛이 지나가면서 전자랑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요렇게 이제 우주를 통과하게 됐는데, 그럼 이때 이 통과한 요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사는 복사 에너지의 복사. 아이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정의는 원자가 생겼을 때 우주로 방출된 빛 자체를 이제 우주배경 복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빛이 이렇게 우주를 통과하게 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우주라고 하냐면 투명한 우주라는데 뭔 소리야? 나오시겠지만 여기 유리 알지? 유리로 물체가 보이는 이유가 뭐야? 빛이 유리를 통과하니까. 통과한다는 그 뜻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나가면 태양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보이지. 그런 상태. 저 때는 안 보이는데 보여.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래서 다른 만약에 문제집표 너네 부교재가 문제가 말이 꼬여 있거든요. 아 진짜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빛과 이제 물질이 이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38만 년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 우주 배경보다 방출될 당시에 이때는 3000켈빈이었기 때문에 이 우주로 퍼져나간 빛이 가시광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온도가 낮으니까 가시광선을 방출을 못하지만 온도가 이 정도 높아지면 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방출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커진 거야. 더 말도 안 되게 커진 거야. 이게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3켈빈이에요. 3켈빈 좀 다 나누면 써주면 마이너스 한 270도씨 정도 되거든요. 엄청 낮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서 이게 현재는 이게 우주 전역에서 전파로 관측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뭐 제임스 웹 망원경이니 뭐 허블 망원경이니 그런 게 이제 발전하면서 이 전파가 수신이 된 거거든요. 우주 전역에서. 그래서 현재는 이게 뭐로 발견이 되냐면 전자레인지에 쓰는 전파가 마이크로파인데 우주 전역에서 마이크로파의 흔적이 관측이 돼요. 그래서 예측한 값인데 맞아 떨어졌네?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진이 어디 있냐면 그 37쪽 오른쪽 아래 사진 보이지? 그래서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푸릇푸릇하잖아요. 그 푸릇푸릇한 게 그 마이크로파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역에서 대체적으로 고르게 생긴다. 이건 왜냐면 우주 자체가 커져서 그래. 만약에 우주 전체가 커진 게 아니면 그냥 어떤 일부 부분에서만 발견이 돼야 되는데 우주 전역에서 이제 대체로 고르게 이제 발견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대체로라고 썼잖아? 그럼 대체로란 얘기는 고르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 그림 흐릿하겠지만 거기서 보시면 이상하게 붉은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냥 책을 보면 알겠다. 거기 이상하게 붉은 부분 보이지? 거기 붉은 부분은 약간 주변보다 밀도가 크고 온도가 높은 곳입니다. 거기는 지금 뭔가 물질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 별이랑 뭐가 생기고 있다. 은하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됐는가? 그래서 어쨌든 우주 초기에 이제 우주가 탄생하면서 이제 수소와 헬륨이 생겼다. 여기가 이제 일단한 내용의 끝이야. 디테일하게 외울 건 겁나 많지만. 됐어? 그렇게 보시면 된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44쪽 여기를 조금 하다가 조금 쉴게요. 자, 여태까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생성된 원소가 딱 두 종류밖에 없더라. 누구랑 누구? 수소랑 헬륨.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원소들은 어디서 생겼냐? 라고 하면 별의 진화 과정에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얘는 전문용어로 항성이라고 해요. 항성.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야 별이야. 자, 지구는 별이다 아니다? 지구는 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행성이라고 표현하지. 천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뭐를 내야 된다? 얘네들은 스스로 빛을 내야 해. 자, 그래서 약간 순서나라기 같은 느낌인데 그럼 이제 별의 재료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간물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 성간물질이고 가스, 그다음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가스와 먼지를 이제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근데 어쨌든 이 가스와 티끌의 대부분은 무슨 원소라고 보시면 된다? 수소와 헬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간물질이 균일하게 조금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밀도가 이제 큰 부분이 있어요. 모여있는 부분. 근데 각각 이게 문제는 입자들끼리는 무조건 중력이 작용해요. 사실 우리끼리도 중력이 되게 작용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포옹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밀도가 이제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입자와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간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형태가 바뀝니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 성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뭐를 배웠다? 오늘 배웠지. 안 배웠나? 방출성운 막 이러면서. 암흑성에서. 그래서 이제 성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성간물질이 모여서 생긴 약간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인데 이게 성운도 실은 중간중간에 밀도가 고르면 아무 일이 없겠으나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밀도가 어떤 부분이 있다? 밀도가 이제 높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밀도가 높은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왕이면 밀도가 크면서 온도는 낮으면서 금상첨화. 왜? 온도가 높으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퍼지는 경향이 세거든. 그래서 성운에서 온도가 낮은데 이제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간물질이 더 이제 뭉치게 돼. 근데 웃긴 건 얘네가 퍼지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뭉치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거든. 그래서 지금 성운의 이제 중간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계속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뜨거운 가스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원시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얘는 온도와 밀도가 커서 뭐를 방출하는 기체 덩어리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온도와 밀도가 커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여기까지 쓰자. 뜨거운 무슨 덩어리? 뜨거운 기체 덩어리. 요거를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원시별. 여기서 조심하실 건 지금 여기는 성운이죠. 성운 하나에 원시별은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원시별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 생긴다가 아니라 생길 수 있다야. 태양 같은 게 왜냐면 태양계는 몇 개 생겼지 원시별이? 하나 생겼지. 왜냐면 뭐밖에 없으니까. 태양밖에 없으니까 하나 생겼지. 근데 보통 성운 하나에서 원시별이 한 개만 생기지는 않는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할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친구의 에너지의 근원은 뭐야? 얘네들 이제 중력이 점점 강해져서 온도가 높아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우리가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냥 뜨거운 기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는 밀도가 그러면 끌어당기면 중력이 커지고 끌어당기면 중력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얘가 원시별이 생긴 상황에서도 난 뜨거워졌으니까 계속 수축할 거야 하면서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역시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여기는 중요한데 이렇게 중력이 계속 줄어들면서 온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심부 온도가 이제 1000만 켈빈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1500만 도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갑자기 수소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기기 시작해. 이렇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이제 원시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표현해요. 주계열성, 별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 주계열성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다? 태양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 얘는 이제 순서대로만 나열하실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안 했던 개념이 나오네. 누구? 수소 핵융합. 자, 그래서 핵반응은 이제 길게는 조금 안 하기는 할 건데, 핵반응은 이제 길게는 안 할 건데, 잠깐 그 핵반응은 약간 통과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핵반응은 살짝 개념을 정리를 하면, 핵반응은 어떤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가 아닙니다.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으로 바뀌면 핵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무거운 친구가 여러 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가벼운 애가 여러 개 결합해서 어떻게 되기도 하게 무거워지기도 하는데, 요런 식으로 가벼운 원자핵들이 모여서 무거운 하나의 원자핵이 되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결합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핵융합이라고 그래. 잘못 썼다. 됐어? 그 다음에 거꾸로 무거운 친구가 여러 개의 무슨 원자핵이 되면, 가벼운 원자핵이 되면 핵분열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지구에서는 핵융합이 일어날까 핵분열이 일어날까? 뭐 핵발전이니 뭐니 하는 친구들. 지구에서는 핵분열은 일어나는데 핵융합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웃긴 거는 이게 핵분열, 우라늄이 이제 핵분열하는 에너지를 쓰는 게 핵발전인데, 이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실온은 약 이제 27도씨 정도 부분을 이제 실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에서 25 어쨌든 방온도. 근데 여기서 핵융합에 조심할 시점은 얘는 완전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어나. 잘 안 일어나. 그리고 무거운 원자핵이 되면 될수록 저 핵융합이 일어나는 온도가 더 올라가. 점점 올라가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심부가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수소 원자핵이 이제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생기는데,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핵융합.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제 별, 주계열성의 특징은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딱딱딱딱딱 해서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태양의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한 6000켈빈 정도 돼요.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기 중심부 온도가 1500만 도씨 정도 되거든.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이제 여기는 이제 1500만 도씨 정도 되는데, 그냥 일반화해서 쓰면 1000만 켈빈보다 뭐하다 칩시다. 높다라고 갈게요. 됐어? 그래서 요게 특징. 그래서 요게 주계열성인데, 자,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첫 번째 특징. 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저 중심부 핵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은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몇 개가 생기는 것이냐? 1개가 생기는 거를 수소 핵융합이라고 한다. 자,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1개. 말이 되나? 라고 하면 다시 그려주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4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 요렇게. 그래서 중간에 실은 약간 전화가 안 맞아서 조금 디테일하게 쓰거나 좀 쓰면,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요. 이때 이제 양전자라고 하는 게 2개가 생기는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게 그냥 개념상 설명하는 것 뿐인데, 어쨌든 조그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무슨 원자핵 하나를 만들었다? 큰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졌다가 핵심이거든.
여기서 웃긴 거는 이거야. 얘네들 총질량을 재봤어. 총질량을 수소 원자핵 4개 질량이랑 지금 헬륨 원자핵 1개 질량을 재면 요게 훨씬 크더라는 거야. 수소 원자핵 4개 질량에 비해서 헬륨 원자핵 1개 질량이 이제 훨씬 큰데, 그러면은 지금 질량이 줄었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 그냥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줄었네요. 아, 이만큼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뭐로 변환돼서 에너지로 바뀌어서 방출되는 거예요. 그럼 태양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면 무슨 에너지라고 하느냐? 태양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량이 줄어드는 현상은 이제 질량결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용어니까. 근데 이거는 실은 핵 분열도 마찬가지긴 해. 우라늄이 크립톤이나 바륨 같은 게 될 때 질량이 총질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생긴다. 그래서 어쨌든 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소 핵융합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별 내부에서 수소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는 있는 그 친구.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여기서는 수소가 뭐로 바뀌고 있다? 헬륨 바뀌고 있어. 자, 그러면 중심부에서 수소 폭탄이 터지고 있으면 부풀고 싶어 할 것 같아? 줄어들고 싶어 할 것 같아? 부풀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요 수소 핵융합에 인해서 얘가 부풀려고 하는,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데, 요 힘을 뭐라고 하느냐? 내부 압력이라고 해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왜? 태양이 지금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그대로야? 태양이 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데요? 라고 하는 건 아니고,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제 헬륨이라는 친구가 생기면 더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쪽의 중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하려는 힘도 존재하지만 거꾸로 안쪽에 더 이제 밀도가 큰 입자가 생기면서 수축하려는 힘이 존재한다. 요 힘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거를 중력이라고 하지. 근데 요 힘이랑 같아. 자, 그러면 크기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일정해야 돼? 일정하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셔야 되는 특징은 두 번째 뭐는 일정하다. 크기는 일정하다. 왜? 팽창하려고 하는 무슨 힘이랑 내부 압력과 그 다음에 수축하고 싶은 무엇이? 중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다른 말로 평형을 이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우주 전역에 제일 많은 원소는 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긴 시기입니다. 그래서 별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왜냐면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참고로 중요한 거라고 하기는 그렇긴 한데, 참고로 질량이 크면 오히려 수소가 많으니까 더 수명이 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질량이 크면 이게 너무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오히려 뭐는 짧다? 수명은 짧습니다.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어? 근데 슬픈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무슨 원소밖에 안 생겼니? 아직도 헬륨밖에 안 생겼지. 그럼 도대체 나머지 친구들은 언제 생긴다는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이 다음에 생겨. 이 다음에. 그래서 아휴, 이 복잡한 과정이 이제 44, 45에 나와 있는데 하나만 하고 쉽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 같은 경우에는 별로서의 수명은 한 100억 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한 50억 살 정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순간이 이제 문제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루트가 두 개로 나눠진다. 일단 첫 번째는 질량이 누구와 비슷한 경우? 태양과 이제 비슷한 경우와 그 다음 질량이 이제 태양보다 무거운 경우 두 개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 이따가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살짝 설명을 먼저 듣고 가. 여기 지금 대충 쓸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핵심은 그 별에서 이제 주계열성 상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이거예요. 여기만 원소교로 좀 쓸게요. 밖에 수소가 있고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중심부에 뭐가 고갈하게 되게? 수소가 고갈해. 이게 마지막 순간이거든. 근데 아까 팽창하려고 하는 힘은 내부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건 핵융합이 일어나서 생기는 거랬잖아. 근데 핵융합을 하질 않아. 그럼 무슨 힘만 남게? 수축하는 힘만 남아. 그래서 여기서 헬륨이 이제 수축해. 근데 문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수축하면서 주변부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어이없이 이 주변부가 이제 온도가 이제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서 여기 주변부에서 핵융합을 할. 요렇게. 됐어? 그럼 여기 밖에 수소층도 뜨거워지겠지? 근데 핵융합을 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뜨거우면 팽창하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겉부분이 어떻게 되게? 겉부분이 팽창하면서 식어. 그럼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별의 크기가 엄청 커져. 그래서 문제는 커지면서 또 식기 때문에 무슨 온도는 또 낮아지느냐? 표면 온도는 이제 낮아져서 이제 몇 켈빈까지 떨어지냐면 한 3000 켈빈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표면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붉은색 결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적색 거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럼 중심부는 수축만 하느냐? 아니, 이렇게 이제 수축하다가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그러면 갑자기 헬륨이 어떻게 되게? 결합하기 시작해. 그래서 헬륨이 탄소로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을 할 때는 제로를 쓰는 거거든. 무슨 핵융합?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 참고로 헬륨은 2번이다. 탄소는 6번이야. 헬륨 몇 개 모여야 탄소 될 것 같아? 헬륨은 2번이야. 탄소는 6번이거든? 3개. 진짜로. 3개. 그래서 드디어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 탄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참고로 어떤 책에는 얘가 뭐까지도 산소까지 생기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한다. 우차. 자, 여기만 이제 정리하고 이제 수연님이 지금 이제 피곤해지시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계열성 별의 마무리 상황 오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소층이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마지막 순간 무슨 핵이 돼? 헬륨 핵이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중심부가 이제 수축하기 시작해서 자, 저기 이제 중심부 주변에서 수소가 뭐가 되기 시작? 헬륨이 되기 시작. 그 다음에 여기서 방출된 열로 어마어마하게 팽창해. 그래서 팽창하면서 식어서 표면 온도가 몇 켈빈까지 떨어짐? 3000 켈빈 정도까지 떨어짐. 자, 팽창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요 별을 적색거성. 근데 적색거성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야. 됐어? 자, 중요한 건 여기 중심부인데 이 중심부가 이제 중심부가 수축해서 온도가 몇 켈빈 이상 올라가면 1억 켈빈 이상 올라가면 여기서 갑자기 무슨 핵융합을 하기 시작한다? 헬륨이 탄소 혹은 산소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심부에서. 자, 그래서 중심부에서 무슨 핵융합이 일어난다?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보통은 탄소까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적색거성이다.
자, 근데 문제는 저 친구보다 이 친구가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왜 그럴까? 수소는 많은데 뭐는 적어? 헬륨은 적어.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되겠어? 마지막 순간 중심에 무슨 핵이 존재하고요? 아이고 소리 났네. 이 친구의 이제 마지막 핵융합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중심에 탄소나 혹은 산소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무슨 핵이 있고, 아니 무슨 원자가 있고, 헬륨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수소가 있고, 이런 상태가 되지? 자, 그러면 이때 또 핵융합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심부가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친구는 원래부터 질량이 큰 친구가 아니라서 원래 수소가 많지 않았어. 그래서 핵융합을 할 정도로 뜨거워지진 않는 거야. 그래서 이별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이제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수축을 해서 뭐만 남냐면 탄소만 남아. 자, 이 별을 뭐라고 하게? 백색 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뜨거워지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뜨거워지지만 핵융합할 정도 아니라서 팽창 하면서 어디로 퍼져나가게? 우주로 퍼져나가거든? 그래서 주변부는 팽창을 이제 거듭해서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그거를 행성 모양 성운, 행성상 성운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팽창 하면서 얘가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저기 있던 수소나 헬륨이나 이런 기타 등등이 이제 새로운 뭐의 재료가 된다.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된다. 핵심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 자, 무엇이 생긴다? 이런 헬륨이랑 탄소랑 혹은 뭐까지? 산소까지 생긴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 친구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기 수소 핵융합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 근데 조심할 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건 아니야?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야.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태양과 같은 별은 무슨 핵융합만 해? 수소 핵융합만 해. 재료를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은 수소가 핵융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다음 순간에는 수소 핵융합도 하고 헬륨 핵융합도 하는데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게 무슨 핵융합이다? 헬륨 핵융합까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드디어 탄소랑 뭐가 생겼어? 산소가 생겼어. 여기서 약간 더 얘기하면 산소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뭐 리튬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사이사이 생기는데 외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거지. 됐어? 이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질량이 자, 이제 태양의 몇 배 이상? 10배 이상인 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으차차. 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수소가 처음부터 되게 많았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제 핵융합들이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뭘 얘기를 하라 했지? 격렬하게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대충 한번 조금 설명하고 가면 대충은 아니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까지는 이제 헬륨 핵융합까지만 이제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은 수소가 처음에 더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성된 산소도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게. 여기서 시작할게. 그래서 탄소, 헬륨, 수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가 또 수축해. 그럼 주변이 뜨거워져서 여기가 지금 헬륨층이 탄소 핵융합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수소 또 뜨거워서 여기가 수소 핵융합이 헬륨이 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수소층이 팽창.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축되고 뜨거워져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산소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 지운다. 지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산소층, 그래서 여기가 탄소층, 그 다음에 여기가 헬륨층, 수소층. 그럼 이제 또 중심부가 수축해? 그러면 여기 수축하니까 이제 뜨거워져. 그럼 이제 여기가 또 뜨거워져서, 얘가 산소 되기 시작해. 주변 뜨거워지니까 탄소 시작해. 수소가 헬륨 돼. 그 다음에 바깥쪽에 또 수소층 커져서 팽창. 그 다음에 중심부 수축해서 이제 산소가 규소되기 시작해. 이게 연속돼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려드리면, 으차차. 최종적으로 그려드리면 이 중력수축 핵융합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 체크해.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과정이 반복이 돼요. 철. 대충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규소. 산소 원래 더 써야 되지만 걔네까지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서요. 탄소. 그 다음에 아이고 동그라미가 헬륨. 수소 요렇게까지. 요렇게 될 때까지. 됐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요 적색 거성보다 훨씬 커진다. 칸이 모자라서 이렇게 썼을 뿐이야. 그래서 요 별은 초고성, 겁나 큰 별이죠. 겁나 큰 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중심부 온도가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실 거는 안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고온인 거예요. 핵융합이 이제 일어나는데,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중심부에서 여기는 이제 중심부에서 정리를 하면 헬륨이 탄소되고 탄소가 산소되고 점점점점 돼서 어디까지? 철까지. 그래서 이제 헬륨 핵융합, 탄소 핵융합, 산소 핵융합, 이제 무점점 규소 핵융합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철 원자핵이 될 때까지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이제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이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철까지 생깁니까? 라고 하면 이 철은 우주에서 가장 어떤 원자핵이다? 안정한 원자핵이야. 실제로 지구에서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철원자핵이 되고 싶어서 핵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철까지 이제 연속적으로 핵융합이 생긴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별 같은 경우에는 헬륨부터 철까지 생기는 거예요. 헬륨부터 철까지.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지막은 이제 중심부가 밀도가 크니까 수축을 하는데 철은 진짜 밀도가 크잖아? 그래서 중력이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수축은 하는데, 이제 중심부가 수축을 하는데, 아까와 비교가 되지 않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무겁다 보니? 철이 이제 질량이 엄청 무겁다 보니. 그럼 이렇게 빨리 수축하면 어떻게 돼? 갑자기 수축해버리면? 터져요. 그래서 이때 이제 초신성 폭발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초고온 상태가 되는 거지. 이때 이 방출하는 에너지로, 자, 여기서 핵심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이제 핵융합의 일정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생겨? 어떻게 생겨? 라고 하면 초신성 폭발로 인해 생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라고 하면 예를 들면 불이라던가 나비라던가 우라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폭발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폭발 과정에서 이 철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고 저 과거에 생겼던 녀석같이 다 어디로? 우주로 날아가는 거지. 또 뭐의 제로가 되냐면 새로운 별의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부에서 폭발이 막 일어났어. 그럼 이제 저 무거운 중심부만 남는데 여기서 이제 루트가 두 가지. 만약에 진짜 엄청 질량이 큰 별이다. 그러면 크기는 작은데 엄청 무거워서 빛도 못 빠져나가게 하는 천재 블랙홀이 되고, 한 3배에서 5배 정도 된다? 요 정도 된다라고 하면 중성자가 남는 무슨 별이 된다? 중성자별이 된다. 됐어? 그래서 거기 그림에서 기억할게.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은 기억해야 돼. 특히 그 마지막 핵융합 반응이 중단되는 별의 내부 구조 있죠. 그래서 그 그림들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원소의 생성을 정리를 하면 수소에서 헬륨까지. 수소와 헬륨은 무슨 과정에서? 빅뱅 때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헬륨에서 어디까지? 철까지는 별 안쪽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별 내부 무슨 반응? 핵융합 반응. 이렇게.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무슨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그래서 이 원소들은 일단은 그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별 같은 경우는 행성상 생운이 생기면서 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무거운 별은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퍼진다. 됐어?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다행히 칠판에 다 들어갔다. 뒤에 썼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5쪽에 오른쪽 아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원소에서 쫙 나와 있지. 그래서 수소가 핵융합하면 헬륨이 핵융합에 탄소, 탄소가 핵융합해서 뭐 산소, 네온, 마그네슘, 산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핵심은 규소 핵융합 쪽으로 되려면 온도가 더 어떻게 돼야 된다?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생기려면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돼.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원소는 요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뒷장에 그림 보시면 46쪽. 자, 그래서 이제 46쪽에 그림 보시면, 자,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을 해가지고 사진 2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은 행성 모양 성운. 행성 모양 성운.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초신성 폭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왼쪽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태양의 몇 배 이상인 별에서 10배 이상인 별에서 이제 뭐 보이는 것이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태양계 형성 가는 거예요. 자, 일단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무슨 은하라고 하게? 우리 은하라고 해요. 밀키웨이는 은하수.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는 이제 막대나선 은하인데, 태양계는 여기 중심부에 있니? 여기 나선팔 부분에 있니? 태양계가 저기 나선팔. 나선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계는 여기 지금 나선팔 부분, 그래서 여기 이제 B 부분에 태양계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얘는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이제 나선팔, 우리 은하의 이제 중심부가 아니라 여기 이제 나선팔 태양별이 태양계가 생겼는데, 문제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많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 이 태양계는 뭐가 폭발한 이후에? 초신성이 폭발한 이후에 이제 생겼을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선팔 부분에서 이제 초신팔이 뻥 하고 터진 거지. 그래서 이제 밀도가 이제 원래는 고르게 있었었는데, 밀도가 이제 불균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밀도가 이제 커진 부분에서 이제 성간물질이 뭉치면서 태양계가 될 뭐가 생겼다? 성운이 생겼다. 여기까지 됐는가 정리? 오케이. 근데 이제 태양계 성운은 역시 이 친구도 이제 뭐가 작용을 해서? 중력이 이제 작용해서 수축하는데, 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뭐 하기 시작했다? 회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에 당겨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쨌든 간에 이 중심부는 이제 뭉쳐지는 부분이 있고, 이 친구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넓게 성간물질이 퍼진 거예요. 이해가셨나? 그래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회전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심부에는 이제 고온의 기체 덩어리가 생겼다. 즉 무엇이 생겼다? 원시 태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회전하면서 이제 주변부라고 해야 되나? 이제 주변부에는 저렇게 원반 모양으로 원시 원반이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됐어? 쫙 퍼져서.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제 계속 중력에서 뭉치고 주변부는 이제 계속 회전하게 되면서 이제 가스들이 이제 뭉쳐서 고리가 돼요. 고리. 그러니까 요 모양에서 이제 고리가 뭉쳐서 고리가 생겨. 그 다음에 이제 고리에 아직은 아직 천체가 된 건 아니지만 또 물질들이 뭉쳐서 이제 행성체가 될 뭐가 생기느냐? 이제 미행성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행성이 될 물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어. 어쨌든 간 태양 요거 자체는 원시별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어쨌든 이 원시태양의 중심부는 이제 중력이 커지고 중력이 이제 커지고 중력 부분의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드디어 몇만 켈빈 이상이 되었다.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무슨 핵융합을 시작? 수소가 모여서 헬륨을 만들기 시작.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야 자 결과적으로 이제 수소 핵융합 하기 시작해서 중심부는 뭐가 되었고 태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미행성체들이 저 고리에 이제 생겼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행성이 될 친구들 무슨 행성이 생겼다? 원시 행성이 생겼다. 좋습니까? 여기서 납득 안 되는 거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태양계가 생겼어 라고 하는 이론은 성운설이라고 하는데 다시 무슨 설? 성운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중심부에 태양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거든요. 중심부에 태양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주변의 행성들도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수성에서부터 이제 해왕성까지 같은 평면이 있어요. 오케이? 요렇게. 그래서 태양계가 이제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어쨌든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를 이룬 원소 중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초신성 폭발 이후에 이제 생겼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돼서 그래서 이제 모 끝, 이제 태양 끝. 자, 그럼 이제 태양 끝났으니까 태양계의 구성 물질들 이제 뭘 할까? 이제 행성을 할 거야. 자, 행성은 지구형 행성이 있고 목성 행성이 있어요. 자, 지구형 행성 4개. 누구? 수금, 지화. 자, 목성 행성 4개. 목토, 천, 해.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수금지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형 행성? 지구형 행성이랑 이제 목성 행성을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뭔가 뭉쳐지려면 기체 상태인 게 유리할까? 고체 상태인 게 유리할까? 고체 상태인 게 유리해요. 그래서 고체인 친구들은 잘 안 녹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 가까우면 온도가 높고요. 태양이랑 멀면 온도가 어떻게 되다? 낮아요. 그래서 태양 근처에서 고체로 존재하기 쉬운 물질은 어떤 물질? 녹는 점이 어떤 물질? 높은 물질. 녹는 점이 높으면 안 녹으니까. 그 다음에 저 멀리 날아간 저 태양이랑 먼 쪽에는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무슨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다?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 자, 그 다음에 문제는 태양에서 바람이 부는 건 아닌데 태양에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거를 이제 태양풍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어쨌든 이 입자들이 막 불어 닥치면 가벼운 애들은 아무래도 밀려날 거고 무거운 애들은 저기에 남겠지. 그래서 이쪽에는 좀 뭐가 어떤 물질? 밀도가 큰 물질,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 무거운 물질. 여기서는 밀도가 어떤 물질? 작은 물질들이 밀도가 이제 작은 물질이 이제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혹은 이제 무거운 물질, 혹은 무슨 물질? 얘는 이제 무거운 물질, 요거는 이제 가벼운 물질. 요런 친구들이 이제 무엇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제 미행성체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생긴 행성을 무슨 형 행성? 지구형 행성.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생긴 물체를 무슨 행성? 목성 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 조금 더 디테일하면 지구형 행성은 태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고 밀도가 큰 물질이 이제 미행성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도가 큰 물질하면 기억하십시오. 주천아, 철이라던가 규소라던가 니켈 이런 거. 됐어? 철이나 규소나 니켈.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이 이루는 미행성체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낮고 밀도가 작은 물질. 그래서 얘네는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얼음. 물이 아니라 뭐? 얼음. 그 다음에 혹시 근우 많아? 메테인. 메테인은 이제 방구 이루는 건데 좀 어떻다? 가볍다? 무겁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벼워서 얘네들이 이제 조금 중심에 이제 모여요. 그래서 이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일단 지구형 행성은 이제 우리가 무슨 성분이 되었느냐?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암석 성분이 이제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암석의 특징은 밀도가 뭐하다? 크다는 겁니다. 근데 우주 전체적으로 무거운 물질이 많아요? 가벼운 물질이 많아요? 우주요? 가벼운 물질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밀도가 큰 물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들이 많이 모이지 못해서 크기랑 질량은 좀 어땠다? 대체적으로 작아. 그러면 크기가 작고 질량이 작으면 중력이 클까 작을까? 중력이 작아. 중력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은 이제 없거나 적거나 이제 없게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지구는 수성,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지구는 위성 몇 개? 한 개. 달은 아니야. 달 이거 화성은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는데 자전 속도가 아무래도 조금 느려요. 느린 대신에 하루 자전 주기가 길다. 요게 무슨 형 행성의 특징? 지구형 행성의 특징.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성형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가벼운 무엇들이 달라붙었다? 기체가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목성 행성들은 이제 수소다, 헬륨이나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같은 이제 기체 성분이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밀도가 작긴 하나 우주에 이제 밀도가 작고 가벼운 물질이 많기 때문에 크기랑 질량은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솜사탕 같은 느낌이고 얘는 쇠로 만든 추파춥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솜사탕도 거대 솜사탕은 무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밀도가 크면 아니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기 때문에 위성의 수가 뭐하고? 위성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도 존재한다? 고리도 있어요. 지구에서는 고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밀도가 작다 보니까 자전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이제 자전 주기가 짧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7시간이야. 예를 들면 토성 같은 경우에는 자전 주기가 7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토성 가면 7시간이 하루야.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어떻다? 납작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모도 되게 진해. 토성은 골이 엄청 진하고 그 다음에 모도 되게 많고 위성도 되게 많고. 됐어? 크기는 정말 많이 크고. 여기까지 갔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큰 물질들이 모여있지만 저 친구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기랑 질량은 작고요.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작으나 어쨌든 크기랑 질량은 어떤 편이다? 크다. 저기까지 됐어. 이해 안 되는 거? 자, 그럼 넘어가. 자, 그래서 이제 48쪽.
자, 그래서 이제 48쪽. 자, 이제 행성까지 했어. 자, 이제 행성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이제 누구로 해야 될까? 이제 이제 지구의 형성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원시 원반에서 이제 미행성체가 충돌합니다. 자, 그 어마어마하게 뜨겁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상태, 무슨 상태가 되게? 이제 마그마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그마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다 녹아서 섞어 있는 거고, 마그마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주변에 얇게 무슨 층이 있다? 이제 대기층이 존재를 한다.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서 무슨 권 생긴 거게?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이랑 기권이 이제 요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근데 문제는 충돌은 계속돼서 크기가 커지는데 이 마그마 바다는 약간 젤리 같은 성질이야. 그러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무거운 친구들은 뜰 것 같아? 가라앉을 것 같아?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핵이랑 뭐가 분리가 되냐? 멘틀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면 핵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커서 뭐했다? 가라앉은 거고요. 그 다음에 멘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밀도가 작아서 어떻게 된 상황? 뜬 겁니다. 그래서 핵은 주로 무슨 물질로 되어 있을까? 핵은 주로 철이랑 니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틀 같은 경우는 뭐로 되어 있냐면 규소와 산소. 참고로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규소, 산소로 구성된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하게? 규산염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뭐 휘석이라던가 감람석이라던가 갑성석이라던가 등등등등등등등. 됐어?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글이라고 하면 요때보다는 미행성체랑 충돌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핵, 그 다음에 이제 멘틀, 그 다음에 요렇게 밖에 이제 뭐가 있다? 이제 대기가 있는 상황. 여기까지 됐어? 크기는 계속 커져야 돼. 기다려. 자,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약간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하긴 하는데 이제 충돌 횟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러면 물캉물캉했던 애들이 어떻게 될까? 굳어요. 그러면 여기 밖에가 딱딱해져. 자, 그 딱딱해진 걸 뭐라 그러게? 지각.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겼다? 원시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고 있었지만 말랑말랑하게 뜨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충돌 횟수, 그러니까 미행성체와 충돌이 줄면 표면이 식어. 그럼 표면이 식어서 딱딱해지면 그게 뭐가 됐다? 지각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원시 지각.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지각이 생기고, 아니 마지막에는 아니지. 요렇게 여기 이제 뭐가 생기고요. 여기 이제 원시 지각이 생기고요. 옛날 지각이니까. 근데 요 와중에 식었다 그랬잖아? 수증기가 어떻게 됐을까? 식었어. 수증기가 물이 돼서 지각에 고이는 거야. 원시 바다. 무슨 권? 그렇지. 요때 수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부지마. 나중에 이제 오래 시간 지나서 바다에서 최초의 무엇이 나타났다? 생명체.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 이제 나타났다. 됐는가? 요렇게. 이거 순서 나열 수 있지. 그래서 조심하실 것은 요게 될 때까지 크기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음? 크기는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밀도 얘기를 조금 하면 요때는 밀도가 좀 고르게 있었는데 요때는 중심부 밀도는 커지고 주변부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작아졌어요. 이해 갔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하면 저기 대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보통 이제 원시 대기는 네 종류 기체가 많았어요. 질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있었어. 자,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 현재는 뭐가 제일 많을까? 현재는 질소가 78%고, 자, 산소가 몇 %? 21%야. 자,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디 갔을까? 없어졌어요. 그건 아니고, 자, 수증기는 뭐가 돼버렸다? 바다가 됐고요. 됐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아니요, 얘는 바다에 녹았어요. 바다에 녹아서 나중에 석회암 같은 걸로 가라앉습니다. 그럼 수소는? 수소는 우주로 날아갔어요. 왜냐면 지구를 구성하는 지구의 중력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는 이제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뭐까지 생겼다? 지구까지 생겼다. 됐어? 오케이. 요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이제 계속 1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긴 한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주 구성원소. 이거 외워야 돼. 자, 우주 구성원소. 뭐가 제일 많아? 외워야 돼. 이거 첫 단원부터 했잖아. 수소와 헬륨이 전체 우주의 98%.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언제 생겼다고? 아니야, 빅뱅 때 생긴 거야. 빅뱅 때 거의 생겼고, 지금 뭐 다른 원소들이 생겼지만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니야. 질량비로는 3대1이고 전체비로는 74%, 24%. 스펙트럼 분석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지구 구성하는 원소. No. 철이 제일 많아. 두 번째 많은 게 산소. 세 번째 많은 게 규소. 됐나? 자, 그 다음에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 여기 봐봐. 철은 다 어디로 갔대? 거기다가. 철은 거의 핵에 있단 말이야. 니켈도 거의 핵이란 말이야. 그 당연히 뭐야?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두 번째 많지. 이렇게 외워야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생명체. 생명체 중에 제일 많은 원소. 두 번째 많은 거는 탄소가 많아요.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원소들은 어디서 생겼어? 이 친구들은 이제 별의 무슨 과정에서? 그렇지. 별의 이제 진화 과정에서.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친구들은 별 내부의 핵융합으로 생겼고, 철보다 무거운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다? 초신성 폭발로 생겼다. 다시. 저 철까지는 주로 어디서 생겼고? 별의 내부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둘 다 별의 진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